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도 중국 전승절에 관련한 뉴스들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주로 항일 전쟁 중 중공군은 일본군과 물밑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다. 해제된 대만 기밀 군사정보 폭로 엔도 오타카시라고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장 여성분입니다. 항일 전쟁 중에 중공군은 일본군과 물밑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기록 시기는 1940년 12월 마오쩌둥이 상해에 있는 일본 외무성 관할의 이와이 공관에 침투시킨 스파이 번한년에 화북 일대에서의 중공군과 일본군과의 정전을 의뢰하고 있던 것을 증거물건이 되는 도표 첨부로 나타냈다. 그것을 증명하던 대만의 군사기밀 자료 중 하나에는 장수성 일대의 중공군과 일본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것이 기록돼 있다. 이상한 것은 그 현상의 하나로 중공군이 일본군 대신 목화를 구입 운반하고 그 대가로 일본군으로부터 탄약을 선물받았다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 왜? Why? 고민과 고민 끝에 드디어 찾았다. 올해 5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진이 1940년 초 장제스가 중공군의 탄약 배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중공군은 극심한 탄약 부족에 내몰린 것을 쓴 논거를 발견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정말로 쓰러뜨리고 싶은 것은 정적 장제스이지 누가 천하를 취하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이 지시에 의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제전의 날인 아이러니라는 소제목인데 이 뜻을 직역을 해보면 전승절이 우습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마오쩌둥은 시대의 전략가이며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두뇌를 썼을 뿐이며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일전쟁 승리 등을 축하한 적이 없다. 모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거기까지는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일 뿐 일본이 다시는 침략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모 대통령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진실이 밝혀질 날은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 대통령은 중국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을 뿐이다라고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승리 후에 미국인 많이 죽었다. 트럼프. 시진핑의 서운함 토로. 이유는 김지연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승일전 계기로 역사 재해석 열풍성 미국에서 거친 반감. 중국 대만 흡수 통일, 남중국해 확장 명분년 역사 추정의 경계심. 미국과 중국이 역사전쟁을 할 기세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2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재해석하고 나선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며 나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플라잉 타이거 중국명 비호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비호대에 대해서는 어저께 또 별도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중국 전장에서도 미군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을 도왔으며 그걸 통해 결국 일본이 패망해 오늘날의 중국이 존재하는데도 시 주석이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선 시 주석과 당국 주도로 역사 재해석 열풍이 거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장에서와는 달리 중국 전장에선 공산당이 주축이었다는 것이 역사 재해석의 주장의 핵심이다.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된 항일전쟁에서 일본에 맞선 것이 공산당군이었다는 것이다. 국공합작이 있긴 있어도 규모로 볼 때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보다는 장제스 군이 국민군이 중일전쟁의 주역이었다는 그동안의 역사 인식을 작금의 중국 당국이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그 침략하던 시기에는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만주 군벌,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군벌 해가지고 군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본은 그거를 마적단이라고 불렀죠. 군벌들을.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장제스가 그 군벌들을 느슨한 그 총괄을 하긴 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과 51번 전쟁, 한국 역사에 관심 보인 트럼프, 시진핑의 역사관 비판. 왜 이렇게 중국과 전쟁을 많이 했는가 해서 이것도 사전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뭐가 좀 그 주제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한족하고 싸운 거는 한나라 때 한사군이 설치된 거, 고조선이 망했을 때 확실히 고조선이 망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수나라가 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나라도 북방족이 중원을 장악했던 거 아닌가. 뭐 요나라, 거란족, 뭐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뭐 그 청나라도 여진족이죠, 만주족. 그러니까 북방민족하고 우리는 많이 싸웠지. 중국 한나라하고 당나라도 그 중화 한족이 아니죠.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당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흉노족의 일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역사 고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헤럴드 경제에서 9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전승일정 열병식에서 중국 공산당 역할 강조. 트럼프 일본 패망은 미국의 지원이 있어 가능. 미국이 중국에 지원한 막대한 지원 존중돼야. 시진핑 최근 공산당 위주 역사관 수정작업 직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지난 2000여 년간 51번 전쟁을 했다며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또 한 번 역사 논쟁에 나섰다. 자신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자 시 주석이 한국은 지난 2000여 년간 중국과 51번 전쟁을 했다. 한국은 당시 남과 북이 아닌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소개했다. 예, 이 뜻은 제가 그 김정은이를 마음대로 못해요. 이는 시 주석이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중국 정승절 열병시서 중국 공산당 영도력 자화자찬.
트럼프 미국의 지원 때문에 일본 패망, 이에 대해 중국이 예우해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위주 역사 제적 앞장.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시의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그렇게 자기가 승자의 입장으로 역사를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왜곡을 한다면은 제대로 그 역사를 기록하려면은 당연히 미국이 승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을 패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런 역사 논쟁까지 들어가는 것은 미중 전쟁의 이 불씨가 자꾸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경순절에 중국 여군의 그 행진 모습인데 뭐 걸음걸이에 대해서 조금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 보니까 화장들도 했는지 다들 미녀들만 뽑아가지고 아주 이쁜 미녀들만 뽑아가지고 행군을 한데 키도 어떻게 다 똑같은 애들만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참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미인 여군 그렇네요. 공산당 없어야 새중국, 열병식 앞두고 중국서 반정부 시위.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 영국서 원격 시위. 여기 뭔가 빔 프로젝트 같은 거로 쏜 모양이에요. 그 건물 벽면에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붉은 파시즘을 타도하고 공산 폭정을 뒤엎자. 중국 당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치용 형제 중 한 명과 친구를 체포하고 시골에 사는 노모를 신문했다. 지난 8월 29일 밤 10시쯤 중국 충칭 한 대학가 인근에서 시위는 공안이 발원지를 찾아내기까지 약 50분간 이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자신을 치홍이라고 밝힌 40대 남성이다. 그는 시위가 벌어지기 9월 9일 전 이미 아내 두 딸과 함께 중국을 떠나 영국 런던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는 며칠간 호텔방을 예약해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영국에서 원격으로 장비를 작동시켰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두고 국가가 인민을 향해 돌렸던 감시 시선을 국가 자신에게 되돌려준 행위예술이라고 평가했다. 1982년 충칭 인근 상골 마을에서 태어난 치용은 16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도시로 나와 공장, 노동자, 환경, 미화운동으로 일했다. 한마디로 도농공 출신이라는 얘기네요. 좀 어렵죠. 도농공 출신들이 중국에서 살기에는. 이번 시위는 2022년 중국 전역을 뒤흔든 백치 시위 당시 베이징 한 육교에 반정부 현수막을 내걸어 브릿지맨으로 불렸던 무슨 펑리파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더 타임즈는 덧붙였다. 궁금했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는데 도대체 어디쯤에서 얼굴이 한번 찍혔을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쭉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우원식 국회의장 같죠? 자, 푸친, 시진핑, 김정은이가 이제 이번 정선절의 주역이고 이 사람은 알겠어요.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 뒷사람들은 모르겠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생기신 분이 아마 몽골 대통령인가 싶네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잠깐 뒤에서 그래도 뭐 많이 뒤에서가 아니지만은 쫄래쫄래 쫓아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우원식, 김정은과 수인사
푸틴은 그 김에게 전할 말 없나? 김정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9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푸틴과 악수하는 우원식 의장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제목은 우김수 인사인데 왜 사진은 없냐?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남북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 왜냐? 푸틴은 김정은 동지에게 전할 말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는 수인사 악수를 만약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쫓아간 국회의장실이라든지 뭔가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정승절에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열병식 청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다. 의장실은 김정은 위원장과 열병식 청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는 의미는 악수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별 뜻은 없었다. 악수만 했다. 푸틴은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로 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4일 중국 측 공식 카운터파트인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4일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났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만날 거라고. 김정은이 딸을 베이징으로 데려왔습니다. 북한 후계자 가능성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김동영 기자가 AP에서 이것도 9월 3일 날 전승절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전승절에 찾아간 게 아니고 평양에서 열린 무슨 기념 행사에 외국인들 초청해가지고 이 김주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딸내미를 배불고 나온 거죠. 주애의 정확한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보당국은 그녀가 2014년에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면 13살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은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중요 군사 행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요거 때 그 가죽 잠바 있고 아주 비싼 돈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잘 먹어서 얼굴도 탱탱하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그 사진만 편집했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 진짜 목적은 워싱턴의 박쿠키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9월 3일 날 이것도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 드론, 공격 드론 같은 거로 공격하는 거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는 미군 작전 영상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1989년 미국이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린 일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권 교체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오늘 아침 내명령에 따라 미군이 남부 사령부 관할 해역에서 트렌드 아랍과 소속 마약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정밀 타격을 가했다며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통제하에 활동하는 외국 테러 조직으로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과 테러의 책임이 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미국이 마약 조직을 소탕한다며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카브리에의 전함과 해병대를 파견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됐다. 카리비안의 해적이
역사가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네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영상 공개 이후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마약 단속의 일환이며 우리는 마약 카르텔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후원하지 말아야 할 공익광고라고 제가 굳이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현실은 빈곤의 굴레에 갇힌 고려인입니다. 군 네이버스라는 데인데 여러 모금단체들이 아주 슬픈 목소리로 참 동정을 유발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노인에 대한 거를 찍었는데 그 아들이 24살이고 5살의 시간을 멈춰버린 정신지체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데 좀 후원을 해달라는 광고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 공익성 후원 광고는 아마 광고비를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은 무료로 많이 해준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요즘은 TV를 안 보니까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유튜브로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로도 광고들을 많이 때리죠. 소련 스탈린에 의해 강주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인가? 북간도 및 연해주 일대에 살던 고려인들은 모두 이시조선의 수탈을 피해 이주해서 추운 지방에도 쌀 농사를 성공시켰다고 한다. 조선의 행정이 못 미치는 데까지 가서 추운 지방에 적응하는 쌀 벼농사를 성공시킨 우리 북간도로 이주한 그런 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을 착취하는 양반 세력이 없었기에 나름 풍족하게 살았다. 그들은 일제시대에 크게 피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도의 양반 세력이 항일운동을 한다고 넘어오면서 독립운동 자금 등을 강제 모금 등 착취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자진 장군을 마족단 두목이라고 마족단 두목 맞아요. 다 일본군이 마족단이라고 불렀으니까 독립운동 가들을 저희 부친께서도 마족단에 잠시 있었다는 표현은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 일부는 만주를 지배하는 일본 관동군에 협조하고 친일적인 입장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그들을 스탈린은 항일전쟁을 하는 마당에 불안 요소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연해주를 지배하기 위해 거기 살던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이 정설일 것이라 한다. 카자흐스탄에 강제 내려진 사람들은 거기서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나름 정착하고 세대가 이어지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어디에서나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 좀 도와달라 저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미국 등 이런 데서도 폐지된 무슨 US AI인가 이런 후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상의 좌파적인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이런 거에서 트럼프 2.0 때 그걸 없애버렸죠. 돈줄이 막히면은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배고파요. 그 다음에 생리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윤모식인가 그런 여자들은
베트남에 한국이 참전했을 때 강간해가지고 라이따이한들을 도와줘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베트남 자체가 역사를 지우려고 그러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로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작 국내에 취약계층을 신경을 써라. 뭔 지랄로 해가지고 뭐 외국에 뭘 한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도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리아카 조그만 리아카 하나 구해가지고 페이지를 긋고 천천히 페이지 주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해지는 게 많습니다. 제가 뭐 도시농부와 도시광부 이런 것도 어저께 수필식으로 좀 표현을 했죠. 해대원에 숨어있는 샤머니즘 보통 첨부 자료로 끝냈는데 목루메이슨이라고 8월 27일 방송한 것을 네이버의 취직인가 거기에 방송한 것을 좀 어저께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직은 잘 안 보니까 이것은 샤몬 바이블의 저자 김정민 몽골 박사가 진행한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에 샤몬 바이블의 책을 사서 읽어봤었고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고대사 방송 이런 것들 관심이 많습니다. 천문 샤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 만다라가 나오는 거다. 이게 만다라하고 거의 그 유사하게 그 상징을 한 것이다. 예, 이런 만다라는 카톨릭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문 관측할 때는 팔각형이 중요하다. 원구단도 팔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명의 무당이라는 게 하얀 무늬는 은하수를 상징한다. 이 칼춤을 추면서 이렇게 흰 모양이 나오는 것은 은하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풀이 춤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무당 옷을 입었는데 이게 헌터스죠.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내용 같다. 도깨비도 나오는데 도깨비가 사실은 중앙아시아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백인 혼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햇빛을 받으면 빨개지고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대장장이 있고 옛날에는 그 대장장이가 지배 권력층이었다 이거죠. 제출 기술을 가지고 칼을 든 자가 권력을 잡았었죠. 그리고 당목은 크리스마스 추리의 원형이라고 소개를 했고 무당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하고 가수는 팔자가 같답니다. 한국문화 고증. 그러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여성 삼총사는 가수 겸 무당들인 거죠. 또 세 명인 이유는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 할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대통령의 즉위식은 종교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부터다. 아직까지 철의 시대다. 새로운 영웅이 필요하다. 아이언맨은 이제 철을 상징했던 거니까 아이언맨도 죽는다. 언제 이 황금
시대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물병자리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거의 2160년 정도 2025년이니까 그 여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통 구석과 너무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면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금의 혼문이라고 해서 골든 게이트라고 그 영화 그 데몬 헌터스에도 골든이라는 음악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상주가 딱 되더라 이거예요. 상주를 찾아봤더니 북두 칠성을 있는데 실제 뭐 8개고 조그만 요 별도 있는데 실제 잘 보면은 크게 보이는 게 북두 칠성이고 그 옆에 조그만 거. 그래서 이런 그 근거가 북두의 7별이 8이 되지 않는 한 미시를 대적할 자는 없으리라. 미시를 대적할 자 북두의 7별이 8이 되는 날이 오리라. 그게 이제 미시, 요거 저 고현정 씨가 연기했던 게 미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덕여왕. 진짜 이렇게 이뻤을까? 이 황금 관을 쓰고서 그리고 이제 8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에 보면 선비족 가야 개마무사 흉노의 유물 사벌국 이런 거로 유물들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이 한국에 올 것이다. 원래 삼국시대 인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복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리트 리셋이라고 하고 일본은 대본이라고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을 때 대본령이라고 자기네들을 불렀죠. 저도 그 대본령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국인들과 정서가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중앙아시아 타타르인과 우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고 일본 천황가의 뿌리는 가야이고 일본 신토는 아직 존재한다. 이 천문 샤머니즘 같은 이런 것들이 면면이 일본 천황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 일본판 환단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위서로서 일본 역사학계도 인정은 안 하지만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자기네들의 존심이 깎인다 이런 게죠. 역사학계에서 햇빛잠에 삼록, 삼조고 피닉스로 상징이 된다. 썬라이트라고 얘기를 붙이는 것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보이스는 금성을 상징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한쪽 눈을 가리는 이런 퍼포먼스 루시퍼가 자관 이런 상징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성이 뜨고 계명성이 뜨고 태양이 뜬 다음에 천문 현상들을 스토리화한 것이다. 여기에 일루미나티 철학이 스며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월 오봉도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도 받았다는 직각자 일본 성덕태자 동상도 사진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직각자를 들고 있다. 테오보키가 직각자와 컴파스를 들고 있는데 동쪽으로 온 그 아들은 직각자가 어떤 그 권력의 상징 내지는 기술자 집단들이었다는 얘기고 콤파스를 갖고 서쪽으로 간 것이 유대인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을 나올 때 트럼프가 배웅을 안 했는데 배웅하면 안 된다.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공개 회담이 아직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비공개 회담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아직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칸이 이행을 하는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배웅을 안 했다라고 해석을 또 하네요. 마지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